예, 다음은 제5절 SBU의 전략적 계획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업 수준, 즉 회사 어떤 전체 수준에서 어떤 전략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은 사업부 수준의 어떤 전략적 계획의 단계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SBU, 즉 Strategic Business Unit, 예? 전략적 사업 단위, 이 전략적 사업 단위에 전략적 권한이 또 부여되면은 단일 SBU거나 또는 뭐 2개 이상의 SBU들이 모여서 특정 사업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사업부에서 뭐 전략 계획이 또 이루어지는 과정도 뭐 앞에서와 같이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SBU의 어떤 뭐 미션이라든지 외부나 어떤 그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해서 우선 조정 통제 과정을 거치는데, 각 사업부들은 기업 사명의 범위 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사명을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미션이 정의되고 나면은 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사의 외부적인 요소인 사업에 대한 기회와 현재 사업에 대한 위협에 대한 주의를 하는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각 이제 우리가 사업부에서의 어떤 뭐 기능 수준으로 넘어가서 그 마케팅, 재무, 무슨 생산, 조직 인사 뭐 같은 것들의 어떤 이제 능력을 또 검토해서 각 수준들을 어떤 자체 평가해서 뭐 아주 강하다, 약하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평가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평가는 뭐 여기 세운 이제 4개 영역뿐만이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른 영역까지도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마케팅에서 해외 영업을 별도로 떼낸다든지 어떤 뭐 경영정보 쪽을 또 별도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기업의 어떤 장단점을 평가하고 이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전략적 사업 단위에 따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런 이제 마이클 포터는 이제 이러한 그 전략을 어떤 수립함에 있어서 그 본원적 경쟁 전략, 그래서 4개의 경쟁 전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했던 범위가 이제 넓은 표적 시장이나 뭐 좁은 표적 시장이냐, 경쟁 우위 요소가 비용 우위냐 아니면 뭐 차별화,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차별화 전략이냐 따라서, 그래서 원가 우위, 뭐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뭐 집중화 전략, 뭐 차별적인 집중화 전략 그랬는데, 그래서 밑에 2개를 먼저 어떤 집중화로 어떤 하나로 한다면은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원가 우위 전략은 말 그대로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 더 낮은 원가를 이제 실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그래서 사실은 경쟁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격 경쟁입니다. 경쟁 기업에 비해서 확실하게 이제 원가를 낮출 수만 있다면, 대량 생산을 통한 뭐 규모의 경제성이라든지 경험 축적을 통한 경험 효과, 경험 효과라는 것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원가가 이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 및 유통 비용을 줄이는 등의 기업 활동의 비용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고, 대량 생산 기업에게는 뭐 유리한 전략이죠. 그래서 확실한 뭐 원가 우위 전략으로 나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전략은
원가 우위가 쉽지 않은 경우에서는 경쟁기업과 구별되는 독특한 제품의 특징, 제품 이점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모방당하지 않도록 어떤 지속적인 차별적인 이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기업과 어떤 제품의 측면에서 뭐 기술의 우위는 특별하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뭔가 다른 어떤 차별적인 특성을 부여하면은 경쟁 속에서도 독점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참 중요한 것이 이 차별화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화 전략은 되게 이제 중소기업이 어떤 작은 시장 내에서 할 수 있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 원가 우위 집중화와 차별화 집중화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작은 시장에서 어떤 뭐 대기업이나 어떤 경쟁기업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어떤 작은 시장에 어떤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비즈니스 역량 개발과 어떤 마케팅 프로세스입니다. 비즈니스 역량 개발은 기업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역량을 축적을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해 나가면은 이제 경쟁에서 또 유리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량과 누적된 지식과 또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합쳐져서 어떤 기량과 누적된 지식과 프로세스가 합쳐져서 비즈니스 역량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량은 여러 가지 활동을 뭐 조정하고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뭐 누적된 지식은 기업 경영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노하우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역량도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뭐 비즈니스 역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역량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경쟁자보다 우수한 역량이어야 되고, 모방이 어려워야 되고, 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역량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 먼저 상대적인 비이동성, 즉 그 역량을 우리 회사 내에서는 발휘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 가면은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무슨 장치라든지 뭐 기계, 기구,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에서는 사람이 이제 그 기계, 기구가 없으면 발휘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뭐 비이동성이 강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 뭐 기량 이런 측면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모방의 난이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 또는 다른 경쟁 기업은 모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방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희소성, 우리만 가지고 있다. 아주 어떤 희소하다, 적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죠? 희소하기 때문에, 아주 적기 때문에 비쌉니다. 뭐 다이아몬드가 모래처럼 많이 생산된다면 굳이 아무리 빛깔이 아름답더라도 비쌀 이유가. 자, 역량했던 지식 요소는 기량과 지식, 무슨 가치와 규범, 기술 시스템, 관리 시스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량과 지식은 어떤 기술적인 지식, 뭐 훈련, 프로세스 등으로 오랜 경험에서 나온다. 기술 시스템은 여러 가지 뭐 DB 내 정보라든지 어떤 특정 문제라든지 거래 취급 시에는 공식 절차라든지
그 회사 내의 어떤 기술적인 시스템입니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역량들을 논리 정연한 전체로 통일시켜주는 회사 내의 어떤 관리 시스템입니다. 어떤 최고 경영자는 밑에 어떤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량과 지식이라든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원들을 뽑아서 그것을 발휘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와 규범. 기업 내에서 어떤 가치와 규범, 특히 이제 그 기업 내에 어떤 이제 문화가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비즈니스 역량이 이제 행해지는데, 경쟁 우위의 원천은 비즈니스 자산과 사업의 역량과 기업의 어떤 핵심 역량이 모여서 어떤 독특한 역량을 형성하고 경쟁 지위를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역량의 어떤 전략적 중요성은 유지 가능한 경쟁 우위와 우수한 수익성에 명백하게 공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량이 어떻게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러한 우위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역량의 바탕을 둔 우위의 지속성은 희소성, 상대적인 비이동성, 모방의 난이도 등에서 기인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제 2장 전략적 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